정말 불황이 심각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기도 합니다. 만약 내가 투자한 물건들이 다 잘못된다, 그런 상황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.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? 불황에도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분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요, 돈을 좋아합니다.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고요?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죠. 그런데 그 좋아하는 정도가 달라요. 아주 간절하죠.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막내를 낳고 이 막내가 아직 갓난쟁이고 큰애는 중학교 올라가고 살림은 넉넉지 않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? 뭐든 해야겠다. 난 돈 되는 건 뭐든지 할 거야.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것들을 다 찾고 있을 때였고요. 그때 경매를 만나게 돼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경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근데 저랑 비슷한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. 빚이 막 이만큼 쌓여서 빚을 갚으려고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요.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, 내 집 한 번 못 마련하고 끝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셨어요. 대부분은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다릅니다. 돈 좀 어떻게 좀 잘 벌어 보려고요 라는 안이한 마음으로 시작하신 분들하고는 결과가 매우 달라요.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투자를 쉽게 포기하시더라고요. 좀 더 간절한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.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집니다.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할 권리가 생기죠. 얼마나 간절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불황에도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.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문제가 생겨요. 언제나 항상. 정말 심사숙고해서 투자를 했는데 역전세가 나기도 하고요.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투자를 했는데 시장 상황에 받쳐주지가 않습니다. 갑자기 막 세금 폭탄을 맞을 때도 있어요. 이럴 때 어떡하죠? 사실 제 주위에는 아직도 부모님에게 기대서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가정을 이뤘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요.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결코 부동산 투자를 잘 하지 못합니다.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이 잉여 자금을 만들어내세요.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자산에서 대출을 더 받거나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 거죠.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습니다. 오늘에 생긴 문제는 사실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.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주 안정적이라면 나는 그 자리에 정체되고 있는 겁니다.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.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. 자, 이분들은요, 상황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. 어떤 상황이 주어진 것은 어쩔 수 없어요. 내가 투자한 지 1년도 안 돼서 갑자기 불황이 왔대요. 세계적인 불황이래요. 전쟁 난대요. 어떻게? 전쟁 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.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. 투자한 물건이 매도가 안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단기로 투자를 하려고 낙찰받고 매도하려고 내놨는데 거래가 정지되면서 이게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하죠? 자,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그러면 얘를 어떻게 팔기 위해서 가격을 더 낮출까? 아니면 조금 더 인테리어를 조금 더 손볼까?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놓을까?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찾습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 최선의 방법들을 선택을 해요.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얘를 팔기는 좀 아까우니까 전세로 좀 세팅을 해놓고 좀 기다리자. 혹은 전세가가 예전처럼 안 맞춰지니까 반전세로 세팅을 해놓고 내가 조금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자. 최선의 상황을 선택을 해요.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합니다.
중개사에 내놓는 거죠. 자, A안, B안 두 개 다 내놔주세요.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고요. 그게 또 안 먹혔을 때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죠. 정말 불황이 심각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기도 합니다. 만약 내가 투자한 물건들이 다 잘못된다.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.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? 그럼 내가 과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? 저는 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.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최악의 상황을 선택을 해보는 게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. 데일 카네기 책에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어요.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홍콩에 있는 큰 회사의 결정권자가 자금을 이제 몰래 본국으로 보낸 거예요. 근데 사실은 일본군한테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걸렸다는 걸 그날 밤에 알게 됐습니다. 내일 아침에 회사를 출근을 하면 난 총살을 당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아주 고민을 심각하게 했어요. 그래서 최악의 상황의 시나리오를 쭉 만들었어요. 그리고 결국 선택한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한다. 그들은 바빠서, 왜냐면 곧 퇴각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. 내가 빼돌린 금액이 연연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. 정말 퇴각하기 바빠서 그 사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새가 없었다고 하죠. 그렇게 그 경영자는 위기를 모면했었죠.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 하더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. 어떤 선택을 하던 그 선택은 나의 선택이고 그 선택의 결과도 내가 지는 거죠. 사막에 갇힌 감옥에 있더라도 누군가는 하늘에 별을 보고 있습니다.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. 첫 번째는 돈을 간절하게 좋아하시고요. 두 번째는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세요. 세 번째는 상황이 아닌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. 어떤 상황에서도 현명한 선택을 하는 훌륭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